서구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네, 당선 소감 먼저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먼저 소중한 표를 모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급한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앞에 뵈니까 기부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어디 어깨가 좀 편찮으셨습니까? 예.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회전 근개에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좀 급하게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선거 직후에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선거 끝나고 선거 때 조금 많이 아팠는데 선거 끝나고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회복되시려면 언제까지 이렇게? 이건 조금 시일을 요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렇게 이걸 차고 한 6주 정도 네. 안정을 취하고 그 이후에 재할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요. 네. 5월 30일 날 임기가 시작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전에는 기부스를 푸시나요? 딱 그 전에 풉니다. 아, 네. 5월 28일 날 네. 이걸 풀고 예. 등원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예. 52.83%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예. 승리 요인을 분석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예, 딱히 뭐 승리 뭐 요인이라기보다는 주민 여러분들이 네. 이번에는 승리한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고 온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였기 때문에요. 네. 또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약속을 지켜본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 유권자들이 좋게 평가를 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서구에서 8년 동안 구청장을 하면서 7년 연속해서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이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 저 장종태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좋은 평가가 좋은 득표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상대 후보에 비해서는 유독 우리 당선인께서는 구설수도 없었고 뭔가 좀 네. 안정된 분위기를 주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8년 동안 구정을 수행하면서 저는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런 8년이라고 제 8년을 되돌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그 행동이 달라지듯이 구민들이 지금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구민들이 지금 어떤 대목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듣는다라고 하면은 오로지 그 길만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잡다한 얘기가 별로 나올 여지가 없지 않았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구민들께 당연히 고마우실 거고요. 서구민들 다음으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우선 서구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서구민들 특히 또 어려운 역에서 저와 같이 운동을 해줬던 뭐 자원봉사자들 참 감사한데 또 한편에서는 서구에는 살지 않지만 전국 각지에서 네. 또 인맥이 있는 분들이 서구에 아는 지인들의 그 연고지 찾기 형태로 네.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온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마음은 오로지 하나 장종태 한번 돕겠다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네. 온 정성을 다해서 그런 연고 찾기를 해갖고 보내주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 과정에서 네. 우리 허태정 전 대전시장 예,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예. 선거에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 우리 허 시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이 선거 시작에서부터 대전 이 국회의원 20대 총선은 허태정이 중심이 된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했던 여러 가지 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출마의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성에서 탄탄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어떤 시스템상 전략공천을 그 인재 영입을 통해서 전략공천으로 가다 보니까 네. 불가피하게 훌륭한 그 어떻게 보면 한 그 후보가 네. 그 길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런 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당에서는 상당히 마음의 부담이 가다 보니까 네. 뭐 인근 선거구라도 배려를 해서 좋은 인재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때 했던 것 같습니다만 네. 큰 틀에서 우리 대전 선거판 전체 아니면 대한민국 선거판 전체를 위해서는 그런 그 방법은 온당치 못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네. 특히 이 과정에서 허태정 시장이 선제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네. 이런 선언을 하면서 우리 당에 많은 울림을 줬고 네. 그런 울림이 모든 후보들에게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병석 전 국회의원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이 도움을 좀 주셨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셨고 그분이 어쨌든 한 지역에서 거르지도 않고 대리 육선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 지역이 민주 진영의 어떤 그 좀 좋은 어떤 터전이었느냐 그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박병석 의장만의 특유한 어떤 돌파력을 가지고 해온 육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그늘에 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의장 시절에 추진해 놓은 현재 사업들도 많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제가 8년 동안 호흡을 맞춰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업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그것도 잘 마무리하고 그동안 해왔던 그 사업도 잘 관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관련지어서 박병석 전 의장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기대가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만큼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스스로하고의 다짐을 좀 해보는데요. 의장이라는 그런 위치까지 이렇게 가셨고 그런 길을 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일, 비단 우리 서구 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의 문제, 충청도의 문제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동안 의장하고 어쨌든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공감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는 제가 심기일절해서 따라가면은 의장의 100%는 못 따라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의장께서 해오셨던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구가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 7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아까 모두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중간평가를 넘어선 아주 심판의 선거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약간 그 위기 상황을 조장해 온 지금 이런 이 정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윤석열 정부 좀 바꾸어라 하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이 이겼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정치권 전체 우리 국민들은 많은 정말 우리 정치권을 불신하는 그런 게 우리 국민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 우리 민주당에게도 분명히 일정 지분 경고를 지금 날렸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못된 우리 현재 정부나 집권 그 여당이 정말 이제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 가지고 네. 이제 돌이켜서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금 할 때가 이제는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 예. 먹힌 것도 맞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범야권에 200석을 몰아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헌 저지선까지는 막아주셨는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 우리 어떻게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는 이렇게 그 현명한 이런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참 그 쉽지 않은데 예, 가끔 정말 심판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지를 꼭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말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이대로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훨씬 높았지만 그래도 200석을 넘겨주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이 선택,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입니다. 예, 집단지성의 이 발휘는 정말 놀랍다. 그 선택을 우리가 존중하고 정말 낮은 자세로 이긴 자나 진 자나 이번에 선출직에 출마해서 입성을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7명의 당선인들께서 모이셔서 대전시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힘을 모아서 처리해야 할 어떤 안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대전이 안고 있는 당면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대전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교도소의 이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R&D 예산 삭감의 문제는 뭐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가장 우리 대전이 이제 많이 우리가 조금 그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여야가 똑같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도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내년에 뭐 R&D 예산을 확충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확충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 깎았던 예산 바로 잡아서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특히 또 우리는 이 교통과 관련해서 대전은 전국 광역시도 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트램 2호선이 20년 이상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도 10월 달에 착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착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철도망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행을 해서 교통으로부터 소요받았던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좀 교통의 어떤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런 그 중차대한 우리 대전시의 이 과제들은 이건 어떻게 여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대전시장과 우리 7분 국회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도울 건 돕고 또 시장께서 과감하게 또 펼쳐나갈 것은 펼쳐나가면서 대전의 현안 사업들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뜻으로 우리가 이번에 협의체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만 우리 이장우 시장 통 큰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잘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장우 시장 출범 이후에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우리 국회의원이 야당 대표가 만난 것처럼 이장우 시장이 이 제안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분의 이 성정으로 봐서 쉽지 않은 결정을 이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이번 투표한 이 상황을 보신 겁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그걸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장우 시장께서도 이번에 아주 이 선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본인이 심혈을 기울인 것만큼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시민은 우리 시정이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은 중앙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가를 또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대전의 현안을 가지고 토의하는 시간,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우리 당선인님, 우리 국회 입성하시면 가장 먼저 챙겨볼 지역 현안은 무엇입니까?
지역 현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은 차질 없이 제 임기 내에 해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국회 통합 디지털 센터가 예산까지, 예산이 원래 이제 400억, 이제 500억 밑이어서 네. 했는데, 나중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500억이 넘어가니까 다시 또 그 에타 또 예산 이런 문제가 대두하면서 조금 늦어졌지만 예산은 이미 770억 정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착공을 해서 제 임기 중에 완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전 전체에 진행되고 있는 트램이나 광역철도망 이 사업은 비슷한 시기에 지금 뭐 착공되고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약 2028년도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도 이것이 완공돼야 우리 대전의 전체적인 이 교통 복지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그 사업인데 꼭 이뤄내야 될 그런 사업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 차원의 사업 하나는 우리 지금 예비군 훈련장 있는데 저기가 약 예비군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제 우리 관제동의 예비군 훈련장은 지금 이제 잠깐 쉬게 됩니다. 유유지로 남게 되는데 약 3만 평이 좀 넘어가는 곳인데, 여기에 국가 이 공공기관들 유치를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있으면서 지역사회에 많이 조금 부담도 줬잖아요. 총소리도 뭐 예비군 훈련하면 지역의 민폐도 끼쳤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이 또 현대 계획에 의해서 유지로 남는다면 지역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특히 이제 국제 국립 뭐 영어 어학원이라든지 특히 청소년, 여성 뭐 이런 그 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유치 작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대구에 있는 디딤센터 이런 곳은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서 겪고 있는 그 조금 어려운 사항들을 케어해주고 하는 이런 교육센터인데, 이런 것을 집중화시킨다고 하면 바로 인근에 보면 발전연수원이 있고 산림복지교육연수원이 있는데, 이렇게 연계되면 구봉산 그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교육기관들이 하나의 클러스터, 교육 연수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교통의 이점을 안고 그런 기관들을 제대로 좀 유치를 좀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다른 공약 중에 하나가 문화와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제2청사 및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서구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니까, 이 서구 현 청사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너무 뭐 또 예산을 과다하게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초에 이 청사의 건립 계획은 우리 서구는 아시다시피 저쪽 북쪽에서 저기 남쪽까지 굉장히 길쭉하게 생겼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근데 이 서남북권 이 남쪽에 이 한 11만 명이 사는 이 구민들은 예를 들어 이생과에 볼 일이 하나 있으면은 차를 타고 둔산까지 가서 민원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행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국 단위 정도 규모가 그런 뭐 위생이든 건축이든 뭐 환경이든 이런 민원들, 구청에 가서 꼭 띄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민원들을 현장에서 좀 손쉽게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 가장 그 핵심 그 포인트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건물을 복합적으로 지어서 거기서 문화 기능이라든지 뭐 복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청사를 건립하겠다. 이런 보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서남부 주민들도 좋고 교통의 어떤 불편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고 다방면으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원도심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한 도마 변동권 재개발 활성화도 내세우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 도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미 한 서너 개 사업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한 20개소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저희는 분류상 원도심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도마, 변동, 뭐 가장, 내동, 뭐 정림, 네. 뭐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20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그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대로 해서 네. 신속하게 그 사업을 마무리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주민들도 어렵고 네. 주변의 교통이나 뭐 환경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동안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선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 현장에 우리가 먼저 뭐 체육관을 지어준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그 사업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가장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770억 예산을 확보하셨다 말씀 내주셨는데요. 우리 국회 통합 디지털 센터 네, 어떤 겁니까? 이게 통합 디지털 센터에서는 책 한 권 없이 모든 책들을 다 볼 수 있는 디지털 센터입니다. 네. 거기에서는 뭐 다른 뭐 저기가 필요치 않고 대한민국 국회에 움직이는 것을 거기 안에서 다 그냥 보고 있고 점검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통합 디지털 센터가 지금 현재 부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대전에 이제 두 번째 지금 호수공원 주변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요. 도안 쪽. 도안동입니다. 호수공원 쪽에.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오면은 거기에서 책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디지털 기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다 우리가 해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참 유익한 그런 디지털 그 센터가 우리 이 대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참 자랑스럽고요. 이것은 신속히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예산 때문에 조금 지연됐던 것인데 이제 예산까지 이미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입성을 하게 되면 협조를 해서 빠른 착공, 빠른 완공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산에 하나 있고 대전이 그럼 2호가 센터니 2호가 되는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 비중을 두셨던 것이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자치분권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십니까? 제 이 공약상 점검을 많이 하셨네요. 자치분권과 국가의 균형 발전은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 지방자치다 자치분권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면 아직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의 가장 핵심은 권한의 이양과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는 재원이 뒷받침이 되는 이런 자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중앙이 모든 권한도 아마 조그마한 권한도 권한이라고 하면은 지방으로 안 내려보내려고 중앙에서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기재부 같은 경우는 돈을 중앙에서 붙들고 있으면서 다양한 뭐 보조금 형태, 교부세 형태 이런 형태로 돈을 지방으로 배분을 해주면서 말 잘 들으면 돈 좀 더 주는 거죠. 그런 지방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부 개정안도 그때 우리가 한번 시행을 했고요. 또 중앙의 지방이양 일괄법을 통해서 400개의 중앙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도 완료도 했었고 재정분권도 1차, 2차를 우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안대로 그대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서 우리의 양에 확실히 차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지방이 튼튼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이건 뭐 저희 소신이기도 하고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분들하고 아마 연대를 해서 정말 지방자치, 이 지방자치를 잘 해서 지방이 튼튼한 것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인데 예, 그를 통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자. 이런 것은 같이 연대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1996년인가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네.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진정한 예. 권한 이양이 되지 않는 예. 이런 상황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중앙의 기득권 세력이 너무 강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중앙의 고위 관료들. 네. 이런 분들이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데 결국 전체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도권은 비대해져 가고 있고 일부 지방에서는 지금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몰리고 있는데도 네. 여전히 수도권 중심에 수도권 강화 정책들이 나오고 네.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말로 지방화 시대 얘기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술 한잔 마시고 대화를 하고 그게 지방화 시대가 열립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지금 유능하게 지방 세력들은 지방자치를 잘 하고 있다. 내려보내 다 권한을.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도 지겠다. 그렇게 해서 중앙의 모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지방으로 이양시켜주고 거기에 걸맞는 재정을 지원을 해서 지방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네. 예, 달라 하는 것이고 또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또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네.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이번에 많이 배출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래도 구청장을 2번이나 하셨고 예. 여러 가지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당선인들 중에 좀 좌장 역할을 하셔서 세력을 좀 모아서 이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요. 예. 저는 이제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우리 뭐 또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번에 같이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시장에서 몇 사람.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기투합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 일 해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선 소감에서 밥값하는 정치인을 예. 언급하셨습니다. 예.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 밥값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 밥값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값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인데 일을 잘 해내려고 하면은 자기 생각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나는 어렵고 힘들다. 지금 물가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대출받은 대출이자 갚기가 힘들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에서는 뭐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뭐 부자 감세를 한다든지 그거 우리가 저렇게 조치를 취했지 않느냐 해서 자기 논리,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밥값 잘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는 그런 정치가 밥값하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반드시 밥값하는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꼭 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서구청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또 예. 아까 제2청사 건립도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대전에 국회의원 7석인데 예. 한 석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전제되어야 할 것이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예. 그걸 통해서 많이 국회의원 의석수도 주장할 수가 있는데 관심이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잘 안다시피 비교하고 있는 광주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인구가 광주, 광역시보다 많은데 왜 국회의원 숫자가 한 명이 적어야 되느냐. 이건 우리 대전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나는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대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방법은
행정기구, 그러니까 즉 구청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안 할 것이냐,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웃 구하고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뭐 이전도 될 수 있고, 이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구의 어떤 좀 우리가 할당을 받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동구가 29만인가 될 때 국회에 두 명이었어요. 그게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 하나 쓰지 않고 인구 줄어들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놨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서구가 조금 지나면 한 50만 될 겁니다. 이 시대가 되면은 옆에서 조금 뭐 유성의 뭐 이런 얘기는 뭐 잘못하면 또 서로 자치단체장들이 좀 서로 협력을 해서 선거구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논의가 있을 때 그 얘기가 나오면 늦어요. 지금서부터 해서 해 놓아야 선거구 증설 논의가 있을 때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축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초선 당선인으로서 각오 한 말씀 청취자들에게 남겨주세요. 예, 저는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행정에 몸을 담았고, 특히 박병석 의장과 8년 동안 호흡을 맞춰서 지역의 일들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삼선 같은 초선, 뭐 그냥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이 각오는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주민들 목소리에 응답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일은 조금 나아질 거야. 그래, 지금 이렇게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은 우리가 내년쯤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아질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밥값 하는 정치인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구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당선인이었습니다.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